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만나면서 제3지대 연대 가능성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이 연대에 또 당연히 함께하실 것으로 생각됐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번 논의를 누구보다도 더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직접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의 대선 후보십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막 활려벌떡 저 동두천에서 아하. 2시간 반 달려왔습니다. 2시간 반 걸리셨어요. 네, 거기 우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오늘 그 다문화 가정 그 네, 거기 학생들 많이 위한 살죠. 전에 유쾌한 반란에서 하는 예, 그 봉사 활동이 있어서 제가 아하. 조용히 가서 학생들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복장도 좀 편한 네, 그렇습니다. 복장으로. 예, 양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복장이. 네. 자, 새로운 물결 창당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고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 하나요? 지금 저희 정당법에서 예. 그 정당 창당에 5개 광역 지구당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5개 지구당 창당을 완료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중앙당 창당만 하면 되는데 예.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쯤에는 중앙당 창당 절차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 요건은 다 갖추는 아마 2주 만에 5개 그 광역 지구당 창당은 굉장히 빠른. 그렇군요. 예. 당명도 그대로 갑니까? 지금 뭐 조금 그 지구당 그 위원장들하고 의논해 봐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예, 같습니다. 괜찮잖아요. 뉴 웨이브, 노벨 바그. 좋지 않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원래 약자로는 원래 또 쇠물결. 고려하셨던 것이 있었죠? 오징어당. 오징어당. 네, 아이 경력 좋으시네. 오징어당. 오징어당은 네. 낙마합니까? 예, 뭐 쓰지 않는데 뭐 별칭으로 불러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오징어당 같고요. 옆에 맥주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주로 이제 남성들이 자기 자신의 외모를 비할 때 오징어당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예, 여성들의 진입이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김성애 있을 것 소장 같습니다. 같은 남성들이 주로 그러죠. 저는 같이 넣어주시죠. 네. 예. 저희 그 빼주십시오. 저희 그 창당 중에 그 참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당 창당과 전혀 다른 특징이 예.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당백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하는데 예. 지금 적게는 한 1,200명에서 많게는 1,700명씩 각각 아하. 다 자발적으로 오셨고요. 예. 예. 정치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 서민들이 오셨고 창당을 하고 나서 이제 지구당 위원장들도 네. 부산은 34살 된 그 벤처 기업가, 예. 경남은 그 사과 농사 짓면서 이 지역 활동 열심히 하는 농부, 충남 도당 같은 경우는 32살인데 귀농한 그 여자 청년 농부인데 화훼 농장 성공적으로 하셔가지고 원래 역도선수 하시던 분인데 아, 그런 분. 네네. 32살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변호사신데 공고 나오시고 예. 최종 학력이 방송대 졸업입니다. 아하. 그래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로 아주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최근 이제 여야는 그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하고 네, 네, 인재 그렇죠. 영입했다가 굉장히 논란도 많고 네, 네. 오늘 또 국민의힘은 그 선대위원장 또 사퇴도 했죠. 네. 노지승 전. 근데 지금 아바타를 발표하셨어요. 네, 네. 그 1호 AI 아바타 AD, 2호로 아바타 윈디를 발표하셨는데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진으로? 예, 한번 볼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왼쪽이 AD고 오른쪽이 윈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설명해 주시면. 예. 왼쪽은 저희 영입 인재 1호입니다. 영입하신 인재 분. 1호고요. 예, 예. 오른쪽은 이제 뭐 제 아바타니까 예. 뭐 상관없고 저희는 그 1호 인사로 예. 그 AI 대변인을 영입하겠다 아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각 당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각 당은 장식용품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그 영입하시는 것 같아요. 인재 영입을. 예, 뭐 코스메틱하죠. 그다음에 또 일부 영입 인사 중에서는 뭐 자리 사냥꾼이랄까 예. 양쪽 다 끼웅거리신 분도 계시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입 인사 1호로 이 이제 AI 대변인 AID입니다. 예. 그 AD입니다. AD. A이고 DY는 제 그 동연의 DY. 약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술 개발과 이 기술 혁신에 대한 이 정치판에서의 그 활용. 예. 두 번째는 지금의 이 정치와 이 선거판이 너무나 많은 이 어떤 금전 선거가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약 발표한 것 중에 정당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거든요. 아하, 네네. 지금 각 정당에게 나가는 돈들이 분기별로 수백억씩 나갑니다. 예. 왜 우리 국민 세금을 이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게 이렇게 뱀에서 준지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없애고 대신에 유권자들에게 1인당 5천 원씩 정치 바우처를 주자.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정치 세력에게 자기 바우처를 보내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국가나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하도록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국고보증이 1년에 1,00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예. 그 5천 원씩 바우처를 주게 되면 우리 유권자가 4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2천억 원 좀 넘을 거예요. 예. 그중에 또 안 보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예. 그 정도 돈이면은 국민의 이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했는데 저희가 이 AI 대변인을 낸 것은 이와 같은 보조금 그다음에 그 선거 비용 비공식 선거 비용까지 합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을 줄이는 선거를 하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검증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AI 대변인 그 전에 SNS 했나 이런 건데 근데 과거 이제, 발언이 없어요. 예,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인공지능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거지. 예컨대 대변인의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짜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하거나 입력을 하면 그 아닙니다. 소리가 나오는 지금 거죠.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유심히 보니까 예. 초기 단계에서는 그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예. 이 학습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계속 머신러닝. 발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아바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가 이 AI가 그동안 제가 했던 얘기, 우리가 지금 공약을 전부 다 학습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거를 그 따라갑니다. 아하.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예.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을 해서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선거 기간 내에 가능할 것이고요. 대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변인은 또 저희가 저희가 훌륭한 또 대변인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AI 대변인은 초기에 좀 입력을 해서 그렇지만 이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앵커님 해주셨으니까 예. 제가 매주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저를 지지하는 자생적인 조직이 연몽지대라고 있습니다. 연몽지대. 예, 김동연의 꿈, 연몽을 연몽. 네. 아하. 그분들에게 1시간씩 그 오픈을 해서 그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아하. 각본도 없고 예. 1시간 동안 그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할 예정인데 아하. 누구나 들어와서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볼 수 있는군요. 볼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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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들이 하도 사고를 쳐서 차라리 AI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성공하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딱 AI로 지금 예. 저희 바깥에 대변인 와 계신데 아주 훌륭한 대변인 계시고요. 지금 아마 포인트는 예, 예. 그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이 쌀피를 좀 쓸고 이런 뜻이시죠? 예, 근데 마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AI 윤석열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뭐 여기저기 뭐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갈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공정선거를 방해한다 그래서 선관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국 나가면서 두 그 후보를 예. 평가해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를 평가한 적인데 윤 후보에 대해서는 네. 썩은 사과와 깨진 배라고 두 분을 비교하셨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시장 갔는데 과일 사러 갔는데 썩은 사과와 깨진 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 후보 예. 같은 경우는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독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대독 후보. 예, 써준 거 있는 후보죠. 아, 써주고 읽는 후보다. 그런 후보에게 뭐 아바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이 아바타가 그러면은 뭐 그게 윤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제가 됐든 그 생각을 전달해야 될 텐데 그분의 이 국가 경영에 대한 생각을 아바타가 학습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그런 머리가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아바타가 그걸 학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예.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뭐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저희도 신중하게 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이 선거 제도를 통해서도 예. 충분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말씀하셔서 네. 공평하게 이재명 후보도 얘기해 주세요. 예. 윤 후보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생각은 아시잖아요. 말씀 많이 하시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 생각을 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 역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장하시는 내용 속에 철학과 가치를 찾아보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어허. 그리고 말도 많이 바꾸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 한쪽이 되면 검찰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아마 독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독선의 당도 나라. 지금 본인의 당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 그럼 대한민국도 본인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그 철학과 가치, 예. 지향점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손실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0조 가지고 부족하다. 100조는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초슈퍼거든요. 이게 이제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우선 제가 그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예. 여수에 갔더니 수산시장에서 그 바로 잡은 수산물을 경매 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높은 가격 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재난지원금이 이 선거판에서 뭐 경매 시장에 나오는 그 물건도 아니고요. 가격 높게 불리면은 뭐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혹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꿈깨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수준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으로 양당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예. 지난번 그 예산 국회 때 내년도 예산 최대 일득을 하셨어야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각 부처 예산을 5에서 10%씩 구조 조정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겁니까? 그분들 경제를 아시는 분인데. 재정은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그 내년도 예산 600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 법적 의무 지출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한 반 정도로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한 300조 정도 되겠죠. 예. 그 사업들 중에서도 계속 사업이 있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단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의무 지출은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또는 복지 지출 나가는 거 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초소득 보장 기초소득 보장이죠. 갑자기 이름이라든지 이런 예. 등등 노인분들에게 수당, 예. 뭐 이런 거라든지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예컨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 프로젝트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이 어떤 형태를 보고 있습니까? 선거철 지역구를 또는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문자 많이 받으시죠. 제가 유치했다고. 이런 예산 얼마 예.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판의 행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출 구조 조정을 그 10%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600조에 60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00조 재량 지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계속 필요한 거 쭉 빼고 나면은 그 룸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금 뭐 또 오미크론도 네, 나오고 결국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서 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져갈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 손실 배상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그 정도 그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세요? 그거는 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기를 그 전 국민에게 깔아주는 재난점검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촘촘하고 신속하게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극복 때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가장 선봉했었던 네. 저 기억이 있는데 예.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감, 신속, 충분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것이 그때 했던 적용 원칙인데 지금도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은 그런 것에 동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거 전략들이에요. 전부 다 그 뭐 초과세수 쓰겠다, 추경하겠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죠. 제 생각에는 국채 발행을 일부 하거나 또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거나 또는 조세 감면 같은 거를 좀 대폭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촘촘하고 충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50조, 100조의 추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 낮은 수준이다. 그 정부가 국가 부채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짓고를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획재정부로 공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재부 문제 많다. 정말 문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독특해요. 우리 기재부 전 부총리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제가 부총리 그만둘 때 국가 채무 비율이 36%가 안 됐습니다. 예,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51%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1%의 수준은 절대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위험한 속도. 수준이에요. 음. 수준이에요. 그거를 경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 동의합니다. 지금 돈 써야 될 때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국가 나라 살림살이를 10몇 년을 책임지다는 했는데 예,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국가재정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 원 없이 써봤습니다. 예. 그 후에 예산실장하면서는 곡간이 비었기 때문에 다시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급과 정도를 기재부나 재정당국이 잘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 때다. 그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지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적에 크게 오르는 것에 조금 오르는 것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소해야 됩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이와 같은 국가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요. 독일이 2021년 한 해 동안 2,100억 유로 하나로 한 대략 260조 규모의 부채가 아니라 채무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GDP 대비로 보면 거의 한 20% 가까이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정 건전성 기재부가 이제 40%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재정 건전성을 60에서 80%로 한 2년 사이에 펄쩍 뛰어 올렸는데 어쨌건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으로까지 지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돈을 풀었는데 저는 뭐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실제로 돈을 쓰는 구조를 보면 그렇지는 않고 게다가 이제 지원금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법 통과돼서 뭔가 받는가 했더니 통장에 지금 10만 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만 원으로 늘리자라고 정치권이 얘기하니까 기재부가 돈 없어서 안 돼 50만 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재정 건전성 10만 원 주고 50만 원 줘서 예산 아끼는 게 코로나 위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그 팩트도 좀 몇 가지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뭐 미국, 독일 그렇게 예. 했죠. 중요한 차이는 이제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예, 물론 제가 230조 부채를 늘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물론요. 물론. 예. 그 재정 건전성은 재정 관리의 로망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돈 찍을 수 있는 나라랑 다르죠. 예.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최후의 보루가 재정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거는 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 소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재부도 아마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확장 재정지를 썼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예. 많이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다만 그것을 더 늘리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지난번 불과 며칠 전이죠. 예산 통과되기 전에 지출 구조조정 과감하게 하면서 예. 재난지원금과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돈을 확실하게 했었어야죠. 2347님이 질문 주셨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뭐 후배들에게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예.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홍부총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아주 탱크 같은 추진을 가지고 있는 관료입니다. 장점이 많죠. 그렇지만 그 관료들 예.
공무원들은 음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다 확신범들입니다. 핵심범죄.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맞다. 확신범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예. 관료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부직 정도가 되면은 예. 그런 것을 뛰어넘는 자기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있어야 자기 소신이 생깁니다. 네. 소신은 그 실력이 있어야 생기거든요. 예. 그래야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고위 관료들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건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빼서 2008년 이전으로 돌리자 기획 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나누자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료의 소신과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관료의 소신과 철학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낙마를 함으로써 처벌을 받습니다. 즉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제 어쨌거나 최종 결정은 선출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료가 하고 있는 즉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 시스템 자체는 뭐 처벌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료가 소신과 철학을 갖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관료들이 이제 예산권은 선출 권력에게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김 소장님이 이 말씀하시면 옥타브가 좀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기재부 관련. 예, 예. 저는 그 소장님 말씀의 취지는 10분 이해하는데 예. 내용에는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선출직이 선거로 심판을 받나요? 대한민국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300분 계신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나요? 제가 국민 소환제 주장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예. 이 강고한 양당 구조에서 썩은 배와 그 깨진 배에서 예. 썩은 사과 썩은 깨진 사과 배에서 깨진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 차악을 고르는 선거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선거에서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 심판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대 양당 거부하고 나온 것이고요. 예. 공무원들의 소신은 이런 거죠. 지금 예산은 국회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안전장치지요. 너무나 이제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예. 것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네, 뭐- 빨리 보내드려야 돼서요. 예. 삼지대 질문하실 겁니까, 작가님? 예. 예, 그 질문해 주세요. 예, 지금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대표하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뭐 삼지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회의적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사진도 안 찍으셨던데요. 예,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네, 따랐던데 저는 그 양당 구조를 깨고 더 나가서 정치 기득권을 깨는 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오픈돼 있습니다. 예. 뭐 심상정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뭐 전혀 맞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존의 이 제3지대를 소위 하셨던 분들도 좀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3지대라고 했지만 이쪽과 저쪽에 다 이런저런 단일화 내지는 지지 내지는 이런 걸 보여오셨고 예. 또 바람직하지 않은 기존의 그 양당을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내지는 공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연대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부쩍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NK정님 문자로도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두 분이 서로 뭐 일론 머스크다, 뭐 테슬라다 하면서 칭찬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 김정인 박사님 얘기시군요. 예, 예. 그때 저 출판 기념회 때 얘기할 때 우리 진 작가님도 거기 계셨는데 예, 아, 저는 저 뒤에 있었는데 금태섭 변호사가 오라 그래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예, 예. 제가 어쨌든 그때 그 김정인 그 박사님 출판 기념회 때 가서 제가 사실은 이런 멘트를 했어요.
박사님이 저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두 번의 실패 얘기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거. 세 번째 실패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사람 고르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 공개석상에서도 저를 걸으십시오. 그 김동연 후보를 고르시라고 압박을 넣으셨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거 그분은 아니셨군요. 어차피 저 국민의힘의 당원이시고 그러시군요. 또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니까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제 세 번째 실패하지 말아서 우리 국가를 만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저는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없었고요. 예.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이미 거대 양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의를 다 거절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지금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네. 예, 거의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창당 작업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도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 예,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만에 5개 지구당 창당을 마쳐서 정당 요건을 갖췄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기득권 정치를 깨고 또 기득권 공화국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 이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물길의 김동연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